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보시죠. 자, 23강입니다. 23강 지속가능한 발전인데 원래 제목은 세계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바로 9의 2단원 내용입니다. 자, 자원 파트는 저번 강의 때 했었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강의, 그러니까 9의 2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발전인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 보시죠. 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하고 나와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이 뭔지 그 의미를 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보겠습니다. 자, 의미.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은요. 바로 미래 세대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 현재 세대. 자, 됐습니까? 자, 미래와 현재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인데, 자, 여러분, 그쵸? 이 지구는 현재 우리만 사는 지구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 즉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지금 우리 현재 세대는 지구를 잠깐 빌려 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인류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꼭 이 지구가 지금 우리 거인 것 마냥 팡팡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다가는 당연히 환경 오염이라든가 자원 고갈과 같은 아주 엄청난, 아주 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등장한 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고요. 그 의미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또는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또 그건 아니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 모두가 살 수 있는 발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성은요, 현재 세대 필요를 충족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 개발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세대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바로 그 의미 때문에 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림이 나왔는데요. 좀 벤 다이어 그림이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의 의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환경을 사용할 때, 그쵸? 환경 오염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만의 현재 인류만의 편리만을 위해서 환경을 개발해 왔는데,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 가능하면서 실용성 모두를 잡아야겠죠. 그다음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 신경 안 쓰고 우리 사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다. 보통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용 가능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수용 가능하고 실용적이면서 공정한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환경, 사회, 경제를 만들기 위한 이 발전, 따라서 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그 가의 정답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은 수용 가능하면서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용성과 수용 가능성, 그다음에 공정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그 발전,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는데, 좋아.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그 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의 목표. 됐습니까? 자, 이상하게 오늘따라 말이 좀 씹히네요. 많은 양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삶의 질, 그렇죠? 당연히 삶의 질이 향상돼야 좋은 거죠. 뭐 더 설명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 및 건강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통합. 갈등이 아니라 통합. 됐습니까?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시계에서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발전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세대 간 형평성,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 인류만 사는 지구 아니라고요. 미래 세대도 같이 살아갈 지구라고요. 따라서 현 세대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경 지속성 유지. 당연히 환경도 보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적 책임, 세계적 빈곤 퇴치 등, 또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이런 모든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자, 이겁니다. 그 노력에는요, 크게 두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적, 국가적 노력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노력인 거죠. 두 번째, 바로 좀 이따 공부할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국제적 차원의 노력부터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사회, 세 번째 환경적 측면, 이 세 가지가 바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경제적 측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 자,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원조죠. 아무래도 좀 잘 사는 선진국이 조금 약소국이나 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원조가 되겠죠. 자, 그럼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목표에 나왔었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사회 취약 계층 지원제도 실시, 복지제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및 의료 복지 서비스. 환경적 측면, 자, 환경도 지켜줘야겠죠. 국제환경협약 체결. 그렇죠. 이제 환경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협약이 필요하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나온 됐습니까? 바로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다시 한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까지 묶어서,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우리가 문제로 선생님 만들어 봤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지금 뭘 공부하는지 알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세대 간 형평성, 국제적 책임입니다.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국가적 노력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선 이렇게, 사회적 측면에선 이렇게, 환경적 측면에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적 노력이 있죠. 개인적 노력. 됐습니까? 아까는 국가적 노력이었다면 이번엔 개인적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착한 소비 실천. 대표적으로 과거에 공부했었던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한다든가, 그쵸? 그 다음에 녹색 소비, 친환경적 생활 실천. 따라서 그 물건을 보다 보면은요, 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8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나중에 폐기 처분한다면 이 제품의 80% 이상을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걸 또 일부러 찾아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녹색 소비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착한 소비, 녹색 소비 합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안이 된다. 이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뭐를 위한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벌써. 그렇죠? 어렵지 않죠? 조금 이따가 좀 더 문제를 통해서 심화 드릴 거고요. 자, 미래 사회 예측이 나와 있죠. 이 미래 사회 예측은요, 9단원의 마지막 9의 3단원입니다. 그러니까 9의 2단원까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고, 자, 이제 미래 사회 예측은 9단원의 9의 3단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은 여기까지 잘 보신 다음에 시험 잘 보시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지막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성입니다. 미래 사회 예측.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자, 위험을 미리 뭐 할 수 있고, 안 좋은 모습 또는 위험을 미리 대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 예측이 필요하다.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특징을 보시면은요. 자, 사회 변동이 복잡하고, 그렇죠. 과학기술 발달,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미래 변동 또는 사회 변동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래 사회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져도 큰 두 갈래를 본다면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 약간 유토피아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보다 사회가 더 망가질 것이다. 비관론, 디스토피아적 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에는 저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요즘 나오는 그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 보시면은요, 조금 이제 비관론 같은 게 많죠. 막 기계 인간이 지배하고, 막 AI가 지배하고, 환경이 박살나 있고, 좀비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렇죠? 오케이. 자, 하지만 또 반대로 낙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잘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아무래도 그렇죠, 미래 사회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비관적인 것보단 낙관론이 더 아름답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 지구촌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국가 간 협력, 협동 같은 거죠. 근데 갈등, 싸우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둘이 거의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미래 지구촌의 모습에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겠네요. 하지만 조금 더 저게 강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정치적 협력 더 중요해진다. 이유는 난민 기아 등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본권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핵 문제, 핵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가 간의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지는 게 미래사회 모습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교류, 지구촌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역 협력체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무역 확대.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은요, 결국 이런 거였거든요. 그 1, 2차 세계 대전의 궁극적인 배경을 쭉 가다 보면은요, 결국 자국의 이익만 신경 쓰다 보니까는 그 전쟁이 터졌던 겁니다. 그럼 자국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역을 많이 해야 되고, 상대방 나라, 상대방 국가의 물건을, 그쵸? 조금 덜 사줘야 되겠죠. 내 거 많이 팔고 덜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상대방 국가 물건에다가 관세랑을 붙이게 되고 보호무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자국의 무역만 보호하다가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이 궁극적으로 터지게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1,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그럼 보니까 이 보호무역 때문에 우리가 전쟁 터지지 않았느냐. 그럼 자유무역을 좀 더 확대해보자 라고 했던 게 뭐 가트 체제라든가 WTO 체제, 자유무역 체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유무역 체제는 좀 더 확대가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효과로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거나 특히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또 단점도 있겠지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교류 증가, 세계화의 모습이죠. 자, 영토, 자원, 종교, 문화적 차이에 따른 들어서 갈등이 심화된다. 세계화의 문제점 중에 공부했었었죠. 그 다음에 전쟁과 테러 위협이 점점 확산된다. 즉 갈등이 늘어난다라고 살짝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미래 지구촌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좋은 건 최대한 살리고 나쁜 것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미래 지구촌 모습을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미래 지구촌 모습 좀 더 가볼게요. 예, 두 번째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입니다. 첫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 활동 범위가 더 증가될 거고요. 자, 세계화. 기억나죠? 자, 세계화. 그 다음에 초연결사가 구축된다. 자, 단점으로 또 뭐가 생길까요? 뭐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공학 발달해서 식량과 생산이 증가되고 인간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요, 복제 인간이 나타날 수 있거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요거죠. AI, 인공지능. 아, 정말 어떻게 본다면 빌 게이츠 아저씨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장점으로는 인간의 노동시간이 감소되고 위험이 감소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역효과로서는 일자리 상실 위기가 있고 또 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는 뭐 여기는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터미네이터. 그렇죠? AI 기반의 기계 인간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그 내용. 아주 암울한 미래가 되겠죠.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바로 미래 지구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생태 환경의 변화. 자, 앞으로 분명히 미래는요, 그렇죠? 자원은 분명히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가채연수 언젠가 고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발생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더더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더 증가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멸종 위기 생물 쪽은 복원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까지가 미래, 말 그대로 미래 지구촌 모습입니다. 자, 특별하게 공부할 거 없죠? 맞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좀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미래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 빨리 살려야 되고 나쁜 거는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미래사회를 잘 예측해 봐야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9의 3단원에서 조금 일원화되면서 그나마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래사회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됩니까? 해서 그 예측 방법에는 두 가지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뿅뿅뿅 기법.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문을 반복해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자, 갑니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한다. 자, 그 쉽게 해서 A학자, B학자, C학자, A학자의 주장, B학자의 주장, C학자의 주장을 묶다 보면은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미래사회 모습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가 바로 미래사회 예측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법을 바로
델파이 기법. 뭔 파이? 델파이. 됐습니까? 전문가 집단 합의를 도출을 통해서 미래사회 예측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뿅뿅뿅뿅 기법이다. 가능한 여러 미래의 시나리오를, 자,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얘네 그 어머님이나 그렇죠? 부모님께서 막 얘기하면 소설 쓰고 있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소설 쓰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나리오 기법.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A 시나리오는 미래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아니다. 미래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아니다. 미래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쭉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래가 바뀔 것인지를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대비하는 게 시나리오 기법이고, 자,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사를 뭐 한다?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살짝만 정리. 당연히 명칭 암긴 건 다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건 대비해보자.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자세인데요. 갑니다. 첫 번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서 내 삶의 방향이 있겠지요. 자, 역시 상식선의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감대와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공감이 뭡니까? 어떤 감정적인 건데 나만의 감정은 아니죠. 모두의 감정, 사회적 감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감정이니까 그쵸? 연대의식,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지구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책임감을 갖는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성을, 그렇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역시 의식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의식,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식.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역시 의식. 됐습니까? 그럼 이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암기할 용어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자, 일단 세계 시민 의식은요, 여러분, 원래 뜻은 이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인간은 뭔등하다? 평등하다. 피부색, 성별,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터졌을 때 폭력보다는 비폭력이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가 평등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공감과 연대의식을 갖고 그런 차이를 뭐 해야 된다? 존중해주는 의식 다 포함해서 세계 시민 의식이 함양돼야 된다. 이게 바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서 내 삶의 방향. 자,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역시 내 삶은 개방적 태도. 그렇죠. 이 개방적 태도가 솔직히 부족해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꼰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 한두 살 나이 차이 때문에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일명 똥공기라 그러죠. 그렇죠. 그 개방적 태도가 없는 겁니다. 막 불과 막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너 때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게 모두가 전부, 내가 경험한 게 다 맞다. 또는 내가 모든 걸 경험했다라는 이런 잘못된 오류를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됐죠? 그런 생각에 빠질수록 이런 개방적 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틀렸어. 너보다 한 살, 두 살 많은 내가 맞아. 너보다 경험치가 좀 더 많은 내가 맞아. 가장 흔히 쓰는 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들. 자, 미래 사회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조금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적 태도와 또 관용, 차이를 인정해주는 관용의 정신과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무조건 뭐 돈 많은 사람이 또는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얼씨구나 믿지 마시고 비판적 사고. 과연 저 말이 무조건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학벌이나 재산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지구촌 문제 해결에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정말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문제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 환경 훼손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염물질 배출, 환경 훼손. 그래서 현 세대, 미래 세대 생존 위협.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가를 추구함으로써 자, 이게 해결 방안인가 봐요. 인류 존속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를 충족해주는 대처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바로 갈게요. 현 세대의 필요와 충족만을 위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현 세대의 필요와 충족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발전도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 문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조금 더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자,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생태계 수용 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자는 범위 내에서 쉽게 해서 자정작용, 자정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이 지구도 이 가이아 이론이라고 해서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어요. 거대 생명체. 우리 사람이 왜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왜? 살려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이 되면은 스스로 이 지구가 살기 위해서 자정 능력,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의 환경 파괴가 그 자정 능력을 넘어가게 되면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지구는 그냥 파괴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할 때 하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 생태계 수용 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자는 범위 내에서 쉽게 해서 지구의 자정 능력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강조한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미래 세대도 살 수 있는 환경, 지구 환경이 보존되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경제 발전, 사회 안정, 환경 보전, 균형을 이루는 발전. 그렇죠. 앞으로 미래 세대,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이런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구하는 게 맞고요. 네 번째,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렇죠. 자원의 고갈, 그다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등장한 거 맞고요. 환경 측면, 5번. 환경 측면의 노력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문제 2번. 다음 자료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제도는 환경 문제 해결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그러니까 온실가스만 가장 대표로 CO2 같은 거 있죠? CO2 배출 허용량입니다. 됐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글씨가 보일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써드릴까요? 그러면 A 기업이 있는데요. A 기업은 자, 이만큼 온실가스 배출해도 된다는 할당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배출량. 근데 A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긴 했는데 배출량보다 할당량, 쉽게 얘기해서 배출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만큼 할당해도 되는데 요만큼밖에 배출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할당량이 남아있죠. 그럼 두 번째 B 기업입니다. 자, B 기업은요. 자, 너네 기업은 온실가스 이만큼 배출해도 할당량이 있는데 자, 배출량이 초과됐습니다. 이 소리 뭡니까? B 기업이 CO2를 배출할 수 있는 양 그 이상으로 CO2를 배출했다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는 요만큼까지밖에 배출을 못 하는데 맞죠? 이만큼을 더 초과 배출했다는 소리입니다. 초과 배출. 그러면은 이 제도의 협의가 이루어진 회사는요. 이만큼을 더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 남아있는 배출권을 사오든가 아니면 공장 활동을 정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CO2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더 배출할 거면 아직 이 배출권이 남아있는 회사로부터 돈 주고 사오든가 아니면 공장 가동을 멈추든가 합니다. 결국에 온실가스 배출권 됐습니까? 를 뭐 하는 거죠? 거래하는 이게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온실가스 배출권을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됐죠? 사고 팔 수 있는 제도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A 기업 같은 경우는
자, 만약 예를 들면 10개를 배출할 수 있는데 5개밖에 배출 안 했으니까 아직 할당량, 배출권이 5개가 남아있겠죠? 이 5개의 배출권을 이런 B기업에 돈 주고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럼 A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환경을 지키고 CO2를 덜 배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럼 더 많은 기업들이 괜찮은데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면 지킬수록 회사한테는 더더욱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 방안이다. 맞습니다. 제도지 않습니까? 제도. 의식이 아니라 제도. 제도니까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죠. 그렇죠.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맞네요.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사용을 너무 쉽죠?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여기가 틀렸네요. 디귿, 기업의 오인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죠. 오인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인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입니다. 제라는 것은 제도적 차원의 노력인 거죠.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니까 따라서 무슨적 차원의 활동이 되겠다?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 노력이 틀렸죠. 정답은 기업 디귿 가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9의 2단원 지속 가능한 발전, 그 다음에 9의 3단원 미래 사회 예측까지 해서요. 드디어 대망의 1학년 내용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2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수업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이제 공부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항상 철학이 그렇습니다. 공부 방법 중요하죠.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공부 방법을요,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적을 절대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학생입니다. 그렇죠? 경찰관은 도둑을 잘 잡으면은, 소방관은 사람을 잘 구해주시면, 선생님은 잘 강의하면, 학생은 공부를 잘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댄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싱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과학자도 필요하고 인문학자도 필요하고 철학자도 필요할 겁니다. 자, 학생은 공부할 때 가장 아름답고요. 공부 방법만 백날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알았다면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살 빼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요. 방법은 알고 있어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고2 올라가셔서는요, 더더욱 건강해지시고요. 관계 잘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참, 저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계속 1단원 수업을 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아니시겠지만 앞으로 올라올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계속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